간다. 아우. 자,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배동훈님, 개검과 언론은 달팽이처럼 자웅동체라고 봐야죠. 자, 쿨피님 들어오셨네요. 예. 핵붕5님도 오셨고요. 예. 가나안 성도 협의회님, 참 바쁜 세상이 됐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금요일 오고 내일 이제 삼각 지역에서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사평역에서도 집회가 있고요. 추모제가 있을 예정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장경심 교수 지금 선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니가 하무예님, 오늘 갑자기 비와 김태희의 스토킹 기사가 도배를 했다. 예, 이유가 있죠. 예, 이 이유는 제가 볼 때 어쩌면은 아까 제가 보셨듯이 저 언론과 관련된 기사, 저거를 숨기기 위해서, 밀어내기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글쎄요,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주제가 진짜 오늘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김만배 기자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배 형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간 게 왜?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만배 기자가 사실 수원 그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기 차 안에서 이렇게 자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7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갑자기 퇴원을 했습니다. 뭐 갑자기가 아니고 외상센터에서는 총 14일까지 입원할 수 있는데 14일이 넘었기 때문에 퇴원한 거다.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다른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무도 김만배를 안 받아준다. 왜? 기자들이 몰려와. 아이씨, 그래서 나 못 가겠어. 그러고 어딜 갔다? 집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간 김만배. 자, 검찰이 지금까지 이 김만배 기자, 만배형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중동 같은 데서는 이 김만배 기자, 이 만배형이 연극을 한다, 쇼를 한다는 식의 기사도 쓰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갔다고요? 뭔가 좀 석연치 않죠. 외상센터,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아무리 14일이 지나서 상황이 좀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간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좀 꿍꿍이나 딜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딜을 했다면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야, 김만배, 너 수사에 협조해 라고 했거나, 그게 아니면 야, 좋아, 너 협조 안 해도 되는데 입만 좀 닫고 있어. 아니, 너 집에 그냥 가만히 눌러있어. 재판 우리가 알아서 진행할게. 요렇게 했거나.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이 아마도 김만배를 우회해서 이재명을 어째보겠다라는 경로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 경로가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만배, 너 그냥 빠져도 되겠어. 대신에 너 괜히 고춧가루는 뿌리지 마. 요렇게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지금 현재 됩니다. 자. 김만배 기자, 만배형이 27일 날 외상센터,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를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 옮길 병원에서
우리 병원 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힘들어요. 라고 해서,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나왔다. 자, 근데 문제는 집에 가자마자 호흡 이상이 와가지고 119에 후송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갔구나. 상황이 참 어쩔 수 없구나.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만배형이 지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지금 119에 실려가는 모습이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죠. 여기 얼굴 산소 마스크. 예. 자, 그런데 TV조선 보도가 있었어요. 외상센터를 걸어서 나왔대, 이렇게. 분명히 들어갈 때는 119를 타고 들어갔는데 한 두어 시간 뒤에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거야. 이상한데?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거 쌩쌩하게 걸어 나왔네. 그렇다면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상태가 좀 유동적일 수도 있고 급격히 나빠질 우려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렁저렁 버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쯤 되면은 글쎄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재판에 골석 재판으로 진행된다든지 재판을 연기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석연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김만배의 그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잡아놓고 생쇼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이 병원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냥 집에 가게 내뒀다. 이거 뭔가 수상하죠? 석연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김만배하고 일정한 딜을 하지 않았느냐. 그 딜은 뭐다? 야, 너 진술하기 싫어? 우리 유동규나 남욱 이 애들 얘기하는 거 거기에 같이 입 맞춰주기 싫어? 그래, 좋아. 그러면 너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어. 아프다는 핑계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김만배가 직접 진술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의 진술만 일치시켜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그렇게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섰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보면 김만배를 빼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거의 일치해요. 문제는 김만배의 진술이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미 나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검찰로서는 일치하지 않는 김만배의 진술을 완전히 빼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제시한 물증 같지 않은 물증, 하지만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혐의를 입증한다,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계획이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한 겁니다. 자, 즉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만배 선배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특별한 진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쭉 진행될 거예요. 다른 사람 진술, 다른 증거물 이런 걸로 재판이 진행될 거고, 다른 사람, 검찰은 김만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입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물도 적당히 끼워 맞출 수 있는 조금 유도리가 있는 이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마치. 자, 이런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완성되지 않았냐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이렇게 검찰이 알아서 다 할 테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대신에 고춧가루는 뿌리지 마. 집에 있게 해줄게. 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다거나 이런 얘기를,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의심스러운 거지 지금. 누가 봐도 사실 의심스러운 단계죠. 자, 그렇다면 과연 검찰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검찰은 김만배를 우회하면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
이재명을 잡아넣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하냐? 쉽지는 않겠지만 김만배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김경수 지사 때 보면은 닭갈비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면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을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두가 됐죠.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했다? 아예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싹 빼버려. 자, 싹 빼버리고 자, 논란이 있는 이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김경수가 킹크랩을 봤다라는 정황이 있으므로 유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경심 교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번 PC, 동양대 PC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증거 능력이 있네 없네? 자,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했다? 예, 증거 능력을 사실 1, 2번 PC를 우회해버리죠. 우회해보면서 어떻게 한다? 야, 1, 2번 PC, 동양대 PC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빼고도 성립이 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 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증거물을 우회해버렸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쓰지 않을까. 김만배 진술을 우회하고 대신에 김만배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만배형 원래 이 사람이 풍이 좀 세. 허풍이 세.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통째로 믿을 수 없어. 그럼 다른 사람의 진술과 그 진술과 부합하는 어떤 물증을 갖고 와서 합쳐보니까 맞네! 라고 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실제로 그런 상황이 현재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지금 다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일치된 진술, 입을 맞춘 그 진술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검찰이 막 꺼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를 맞춰서 때마침 정령하게 새로운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온 하드디스크가 또 불쑥 나와요. 아니, 그렇게 압수수색 열심히 했을 때는 없다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저는 바로 이 사항을 보면서 갑자기 정영학 진술이 튀어나오고 정영학이 생전에 그동안 생전에 드러나 본 적이 없던 하드디스크가 나오고 그 하드디스크에서 문건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 김만배를 우회하는 작전이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검찰은 만배한테 협조 바라기는 어렵겠고 그냥 만배를 건너뛰자. 건너뛸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긁어 모아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보이죠. 갑자기 없던 정령학의 진술이 나오고 생전에 없던 하드디스크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고 지난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드디스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증거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이 정영학 진술인 그럼 내용이 뭐냐? 천화동인 1호. 이게 여기에 이재명의 지분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 이재명 지분이 있다. 라고 진술을 했대. 이게 정영학이 이번에 진짜로 진술을 했대. 그러면서 하드디스크를 제시했다는 거야. 이 하드디스크에는 상세 지분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세 지분표에 천화동인 1호 부분에 빈 공란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재명 거네. 자, 사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승질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이재명이라고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란 비어있는 자리인데 그게 이재명이라고, 그 비어있는 자리는 이재명이야 라고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죠. 근데 이게 서울신문 단독으로 나왔어요. 상세 지분표가 나왔다.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이 됐다. 그리고 정영학이 말을 바꿨다 라고 하는데, 아니 말을 바꾸는 거는 김만배가 지금 말을 안 바꿨는데 다른 사람 말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김만배 말이 안 바뀌면 사실 그 달모지 진술 흔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잠시요. 아이고, 카메라가 좀 약간 좀 과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카메라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상세 지분표가 공란인데 어떻게 이게 이재명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서울신문은 단독이라는 이름하에 이 비어있는, 공란으로 비어있는 게 이재명 거라는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죠. 근데 지금 요새 이런 기사가 서울신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치찬란도 이런 유치찬란이 없죠. 말도 안 되는 기사인데 이걸 말이 되는 것처럼 씁니다. 서울신문 요새 왜 그래? 예, 당연하죠. 서울신문 누가 인수했다? 건설회사가 인수했다. 자, 건설회사는 누구 편? 검찰 편. 왜? 그래야지 안 잡혀가지.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정영학 진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검찰이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냈구나 라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제 우회 경로를 찾아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정영학 진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나요. 자, 조선일보에 아주 이중잣대 기사가 있습니다. 김만배, 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는 발언 세이 보이고 싶어서 뻥카를 친 거다. 지난 2월에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까지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 진술 그런 거는 뻥카, 에이접슨 말도 안 되라고 해도 조선일보 다 받았었어요. 김만배가 이런 말 했다더라. 그 말을 또 김만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유동규나 남욱이 그냥 전해주는 전원의 전원인데 그것도 마치 엄청나게 맞는 것처럼 다 신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김만배의 이 말은 뻥카고 나머지는 뻥카가 아니란 말이야? 예? 김만배 이 말만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 니들 그래도 돼? 예.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희한한 기사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중적 잣대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단독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만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유동규나 남욱이 한 얘기를 단독이라고 다 써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아이고 과장이야. 아이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남욱과 유동규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어요. 근데 하필 요 얘기는 뭐다? 이건 뻥이래. 이게 이중적인 태도가 어딨냐고. 조선일보 애들 원래 이중적이지만 이거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 저는 여기에 일정한 복선이 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복선? 네. 제가 깔렸다고 보는 복선은 이거예요. 김만배는 뻥카다. 김만배는 세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김만배의 발언은 사실 그닥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김만배가 막 열심히 떠든 정영학 녹취록 자체를 증거에서 빼버리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만배는 아예 빼버리. 그러면 나머지 증거 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을까? 있죠. 네. 정영학, 남욱, 유동규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서 자, 그를 뒷받침할 만한 아까 정영학의 하드디스크가 있네? 그럼 맞잖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예요. 비어있는 공란 이건 사실 이재명을 말하는 거야 라고 몰아갈 수도 있죠. 즉 검찰은 이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땄다라는 얘기죠.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만배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입만 닫고 가만히 있어 라고 딜을 하지 않았느냐. 적정한 시점에 이한성이나 이런 사람들 내보내줄게. 넌 가만히 있으면 돼. 뭐 그런 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김만배가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글쎄요. 이거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추론입니다만 여러분 일단
의심이 되는 정황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가 글쎄요, 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딜이 있었다. 그 딜은 김만배의 진술을 통째로 날리고 다른 사람 진술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끼워 맞춰 가지고 그림을 완성한다. 뭐 이런 계획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검찰이 저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김만배가 집에 들어가는 거 검찰이 순순히 봐줬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는 발언 쎄 보이고 싶어서 뻥카. 자, 이 참 조선일보 참 기사 더럽게 쓰지 않았습니까? 유동규나 뭐 남욱의 주장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특히 조선일보가 지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 민주당이 이랬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야, 얘네들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에? 자, 인간이 참 싫다, 싫어. 그죠? 예, 참. 자, 엔젤빛 그림 헨리 그래프님 참으로 답답하네요 하셨고요. 예, 에나가 하모에님 조용히 한 사람 사라졌어요. 풀피님 날리면요 아주 잘 돌아가요. 사실 그 날리면 바이든 새끼 날리면 그 이후에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 행보가 후한무치 뻔뻔스러움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좀